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비호 변호사들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다 하다 보니까 이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이 변호사, 이 법조인들의 이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사, 이 검사, 이 판사도 보면 직위원 사태를 보고 그리고 이 검사도 실무정 뭐 이 검사 또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검사 문제들, 그리고 이 경찰들, 경찰 비리는 매일매일 터지고 있어요. 네, 이런 정황들. 그리고 이 변호사, 이 변호사들이 이 용어가 참 좋죠. 변호한다. 마치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들리는데 이 자들이 훌륭한 변호사도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이 그냥 법률 장사꾼들입니다. 이 법률 장사꾼들. 그래서 하나의 이익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익 집단. 그래서 이제 이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돼버리게. 어제 판사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과거의 판검사들과 이 유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은 일반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뭐 5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수임료가 이 건당이죠. 건당. 그리고 뭐 수사 단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검사 출신인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부릅니다.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이면 뭐 그 국절로 불러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률 장사꾼들이 아니냐. 네. 우리 사회에 뭔가 이 공익 변호사 제도, 이 공공 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 사이비 종교 문제는 이거는 공익 변호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끼리도 짝짝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대편 변호사 다 선후배로 다 연결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도 이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이 사이비 종교를 비유하는 변호사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JMS, 네, 이 JMS에서 이 변호인, 정명석 변호인이 결국에는 기소됐다라는 거예요. 기소. 네, 여기 나오죠. 그래서 JMS 정명석 변호인 성범죄 녹음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 기소. 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정명석이를 보고 야, 이자는 변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 그런데 도리어 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거죠. 이 성범죄 녹음 파일이 유출됐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JMS 정명석 피해자 녹음 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재판행에 처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 녹음 파일이 복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유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만희, 네, 이만희가 이 신천지인데, 이 이만희 여기 보게 되면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로비 활동에 부장 검사 출신 신도를 중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 나가다 보면 되지 않겠냐, 조용히 귀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상하 그룹 해서 위아래 할 거 없이 정밀하게 대외활동에 나서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러한 의혹이 나온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네, 이 신천지 로비 상하그룹에 합류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법대 출신, 그리고 법무부의 이 과장, 네, 뭐 검찰의 부장검사, 뭐 대검찰청의 수사과장, 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이 검찰 특수통, 네, 이런 변호사를 이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0년 정도 이 변호사를 한 사람이 이만희를 비유하는 게 아니냐.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 건진법사, 이 건진법사가 이자가 이제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상당히 큰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데, 통일교회 변호사도 소개해줬다. 검찰은 수사 무마 관여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회 변호사도 소개해줬다. 참 기가 막히죠. 이 건진이라는 자, 이 건진이라는 자가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하고 아주 밀착돼 있었던 자인데, 이 자가 통일교회 변호사도 소개했다. 결국에는 이제 수사 무마를 이것을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를 비유하는 변호사들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허경영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허경영이가 잘못하면은 질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질책하고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허경영 변호사 4명, 이 4명을 허경영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이 피해 여성, 중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특수공갈미수로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혐의 없음이 떨어졌단 말이죠. 혐의 없음.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 교주라도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짓과 악행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때는 이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정부, 이 법무부가 이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종교범죄신고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종교범죄신고센터. 그래서 사이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종교의 자유, 뭐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뭐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근데 종교 범죄 자유를 헌법이 인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범죄신고센터 해서 목사든 승려든 신부든 각종 뭐 이런 이상한 종교든 간에 이러한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종교범죄신고센터가 있어야 된다. 전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거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종교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이비 종교 비호 변호사들이 이 사이비 종교와 뭔가 이 운명 공동체로 움직인다, 또는 경제 공동체로 움직인다, 또는 하나의 조력자로 움직인다, 이러면은 이 문제는 아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 변호사 직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이러한 철저한 그러한 종교 범죄를 다루는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는 많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법률 장사꾼들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경찰, 이 검사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고, 이 판사에 대한 불신도 높은데,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빨리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양심혁명, 양심 교육을 강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 없는 자는 강력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된다.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사회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판쳐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한 짓거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